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영어 학습법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 2탄입니다. 영어 발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의 방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풋과 아웃풋의 영역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웃풋의 영역 중에서 특히 이제 스피킹이 최고의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이라고 했죠. 제가 그러기 위해서 리스닝을 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발음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스닝 컴프리헨션과 그리고 스피킹을 위해서는 발음 공부가 반드시 따라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 그리고 동양인들이 잘 안 되는 발음들이 많죠. 지금 이 시간에 영어의 자음이 몇 개고 모음이 몇 개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학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정말 이것만 알면 내 발음이 지금보다는 최소한 두세 단계는 훨씬 껍질을 벗듯이 양파 껍질을 벗듯이 나아지는 방법을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끝까지 저랑 함께 한번 잘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아메리카의 한국에서의 외국어 표기법에 의하면 아메리카가 맞는데 왜 아메리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거의 말미에 약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아메리카가 맞고 아메리카라고 발음하지 않는지, 이 단어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원어민이나 영어를 배운 사람이 듣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듣고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만약에 이거보다 덜 유명하거나 덜 보편적인 단어를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긴장을 바짝 해야 될 겁니다. 왜? 제대로 된 발음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청중은 화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고요. 이거는 언어의 보편성 그리고 그 언어의 나머지 법칙에도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왜 하는 것입니까? 정보 전달, 맞습니다. 정보 전달과 이 대화의 정보 전달을 통해서 서로가 더 발전하고 서로가 아는 것을 나눔에 의해서 서로가 각자의 목적을 쟁취하는 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딜리버리가 잘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A, I, E, O, U 모음의 5개, 5개의 영어 모음을 제가 나열했습니다. 단순 모음입니다. 영어에는 이중 모음도 있고 복합 모음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차치하게 했습니다. 그런 거 다 빼고 가장 원론적이고 중요한 5개만 제가 나열했습니다. A, I, E, O, U. 여러분, 모음은 왜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음만 알면 언어가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초성, 중성, 말성, 끝성이라고 해가지고 말성이라 해서 3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음, 모음, 자음, 자모. 자모의 결합이나 자모자의 결합으로 저희는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펠링이 아메리카를 예로 들면 A, 모음이죠. M, 자음이죠. E, 모음이죠. R, 자음이죠. I, 모음이죠. C, 자음이죠. A, 모음이죠. 이렇게 자모 또는 자자모 이런 식으로 연합으로 한국어와 똑같이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영어 단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A, I, E, O, U라고 한 것은 영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5가지의 모음을 제가 여기다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옆에 stress, not stress 하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뺏겨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독학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하는 설명인데 하시고 고개를 갸우뚱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배운 대로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의 편이랑은 좀 거리가 멀지만 제가 제 이론을 설파해 나갈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말이 되네 하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시면 놀랍게도 꽤 들어맞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A, I, E, O, U라고 제가 5개의 모음을 해놨고 stress 빨간색으로 돼 있죠. 거기 A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모음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스트레스가 뭡니까? 강세. 여러분들, 학창시절 단어 배울 때 그 어떤 선생님이 강세가 어디 찍혀 있는지 보라고 했던 선생님이 계셨나요? 저는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근데 저는 없었습니다.
아마 제 이전에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까지도 일본 영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발음 이렇게 전달하는 pronunciation은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은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교육을 거쳤거든요. 아마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 아마 지금 20대 초반이라든지 10대 친구는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교육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말하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아마 강조하지 싶어요. 그건 제 예상이고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스트레스를 한국말로 하면 강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름 붙였습니다. 강세 이론이라고요. 스트레스 티어리라고 제가 이름 붙인 건데요. 강세가 있어야지 바로 intonation, 억양이 생깁니다. 여러 한국 분들은 그냥 읽으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I went to America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 수준을 훨씬 벗어나서 당신들 본인들의 발음을 향상시키고 인토네이션에 입각해서 어떻게 영어에 높낮이가 생기지? 왜 영어를 말하면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들리지? 하는 그 원리에 대한 법칙을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절대로 억양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적히는 부위는 딱 5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모음입니다. 스트레스, 즉 강세,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핀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긴 것들이 모음 위에 탁 찍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단어에 찍혀 있습니다. 강세가 없는 단어도 있지만 거의 모든 단어에 찍혀 있습니다. 한번 아무 단어나 찾아보십시오. 찍혀 있습니다. 바로 그 찍혀 있는 것을 강세라 하고요. 이 강세는 오직 모음 위에만 찍힙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강세는 모음 위에 찍힙니다. 영어의 모음은 총 5개가 있습니다. A, I, E, O, U. 그러니까 아무리 긴 단어를 할지라도 경우의 수는 이 5가지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왜? 모음의 수만큼 경우의 수는 늘어날지언정 어쨌든 종류가 A, I, E, O, U 5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스트레스가 찍히면 이 모음의 소리가 어떻게 난다를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보다 많을 수는 있지만 강세가 찍혔을 때 이 소리가 어떻게 난다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중학교 1학년 교육만 거치셨다면 다 알 수 있으니까요. A를 예로 들어볼게요. A의 강세가 찍힌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사과입니다. Apple. 이름절에 A에 찍혀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Apple. 그러니까 A의 강세가 찍힌 첫 음절 찍히면 A, 바깥의 자, 셋 중에 하나로 찍힌다고 그랬죠. 가장 텐션이 적게 먹는 게 경제적인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무거나 찍으면 됩니다. Apple보다 아마 애플이 쉬워서 애플이 된 겁니다. Apple보다 애플이 쉬워서 애플이 된 겁니다. 절대로 거대 담론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감히 제가 얘기하건대 영어 단어는 철저하게 상인의 조상, 즉 크레타인의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가장 입속에서 텐션이 적게 먹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효과적으로 연음이 되는 발음이 자연 선택적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세 이론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강세를 찍을 때 이렇게 A라면은 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해서 가장 쉬운 발음, 가장 발음하기 쉬운 것이 바로 그 자연적으로 그 발음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애플이죠. 두 번째 I를 보십시오. I도 마찬가지입니다. I에 만약에 강세가 찍힌다면 쌀, rice. I에 찍혔죠? R-I-C-E, 쌀. 그렇죠. I에 찍히는 I라고 난 겁니다. 때로는 I에 강세가 찍혔다고 E로 나는 것도 있죠. rinse, R-I-N-S-E. 헹구다라는 뜻이죠. 샴푸 린스 할 때 그 린스도 되는 것이고요. rinse, E로도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세가 찍힐 때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이 어떤가요? 이의 강수가 찍히면 거의 대부분 에로 납니다. 안에 애자, 짧은 애자로. 애플의 애는 입을 크게 옆으로 벌려주는 사과 모양, 나비 모양의 그 발음 에고요. 이 애는 단모음의 애입니다. 테리, 테드 이렇게 이의 강수가 찍히면 짧게 애를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는 대부분 오 또는 아 이렇게 소리가 나죠. 오렌지라고 안 하고 orange라고 하는 것처럼 아로 나기도 하고요. 오로 나기도 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U에 찍히면 우 또는 U로 납니다. 슈퍼마켓, 슈퍼맨. 그쵸? 때로는 U로 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모음이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어려움을 겪지 않으십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그 밑에 not stressed 하고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거를 보십시오. not stressed 해서 제가 별표를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 강세 이론에는요, 실제로 강세, 이게 찍혔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찍히지 않았을 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찍히지 않았을 때 소리가 그 모음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이 발음의 총체적인 원리를 이해하시고 나아가 인토네이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글로. 이 거꾸로 영어 모음인데요. 어입니다. 어가 가장 텐션을 적게 먹는 연음을 위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소리, 사일렌 소리에 가까운 소리라는 것인데 실제로 죽은 묵음이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입의 텐션이 이렇게 자연에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높은 산일수록 내려가는 길이 가파른 법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사인, 코사인 그래프 따라서 이 영어에도 높낮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찍힌 것을 최고의 고점이라 비유했을 때, 산봉우리로 비유했을 때 그에 인접한 양옆의 모음을 산봉우리 모음이라고 저는 이름 붙입니다. 이 산봉우리 산골짜기 모음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습니다. 산봉우리에 스트레스가 딱 찍히는 순간 앞뒤로 인접한 모음들은 모두 산골짜기가 되어서 최저를 찍습니다. 왜? 산봉우리가 높은데 이 골짜기까지 높아버리면 높낮이가 생기지 않겠죠. 높낮이가 없으면 인토네이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상도 억양, 저는 경상도니까 경상도 억양이 있죠. 서울 사람, 충청도 사람 다 억양이 다릅니다. 그게 높낮이거든요. 그게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 억양인데요. 영어에도 이렇게 모음에 찍히는 스트레스 원리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이렇게 사인, 코사인 그래프, 산봉우리를 그리듯이 골짜기를 그리듯이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토네이션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어디 찍히는지를 사전에 찾았을 때 첫 번째 확인하시고 스트레스가 찍히면 1번 소리 중에 아무거나 내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편한 거. 그보다 중요한 건 2단계입니다. 이때 가장 인접한 그 앞뒤로 인접한 양 모음은 각각 어자로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은 영어로 아메리카, A-M-E-R-I-C-A라고 합니다. 쓰는 법은 A-M-E-R-I-C-A 단 한 가지지만 말하는 방법, 즉 발음하는 방법은 모음의 총 개수와 동일합니다. 제가 말한 것이 theory, 이 스트레스 theory의 핵심입니다. 모음의 개수만큼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단어의 발음 경우의 수가. 여기 아메리카에는 몇 개가 있죠? A, E, I, A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음의 방법은 총 4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4가지를 눈으로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1번 아메리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십시오. A 이름절에 첫 번째 강세가 찍었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강세가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A 중에서 아무거나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대체적으로 아기 때문에 제가 R을 넣었습니다. 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또는 A 하면 되는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모음이 이네요. 인접한 모음은 산봉우리가 높으면 에 찍혔기 때문에 그 다음 모음인 이는 죽이라고 그랬죠. not stress, 즉 골짜기 발음이 돼야 됩니다. 골짜기 발음은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라고 하시면 10중 8구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인접하지 않은 하나 건너뛰거나 그 다음에 있는 발음들은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 그것은 그냥 스트레스가 찍혔다고 생각하시고 인접하지 않은 것들은 not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1번 소리, 즉 스트레스 발음으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되는 겁니다. 아메리카. 자, 강세를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최대한 visualize, 여러분들이 이 발음하는 것 자체를 눈으로 그리십시오. visualize 하시는 만큼 영어 실력이 느실 겁니다. 자, 최대한 세게 찍으십시오. 스트레스가 찍힌다는 걸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America 하고 죽이셔야 됩니다. 에서 찍고 뭐에서 죽이셔야 됩니다. America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보기로 가보죠. 2번 경우의 수는 A가 아니라 두 번째 E에 찍히는 겁니다. 두 번째 E에 찍히면 에로 난다고 했죠. 단모음 에로 납니다. 그 앞뒤로 인접한 건 둘 다 어로 발음하면 10중 8구 맞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음인 A는 어떻게 발음하라? 두 번째 M만 강세해서 매로 하시면 됩니다. 매. 그 다음에 RI 죽이라고 그랬죠. 인접했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E로 발음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merica가 됩니다. America 여기까지는 America. 그리고 인접하지 않은 맨 마지막 카는 그대로 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merica가 되는 겁니다.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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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3번. 세 번째 I의 강세를 찍으면 두 번째와 네 번째 모음을 죽이면 됩니다. 첫 번째 있는 A는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제 이론에 따르면 그대로 A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merica가 되는 거죠. America, America, America가 되는 겁니다. Re와 커를 어로 발음하시고 A는 그대로 발음하시고 RI가 있는 Re만 세게 때리시면 됩니다. America, America, America가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경우에 있습니다. 자, A, E, I는 그대로입니다. 맨 끝에 C에 있는 A만 강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RI의 I만 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America가 되는 겁니다.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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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 자, 해봅시다.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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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십시오. 1, 2, 3, 4번 중에 어느 게 가장 쉽습니까? 쉽다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언어의 경제성 원칙은 굉장히 아름답고 간단한 원리입니다. 입의 텐션이 최대한 덜 먹고 쉽게 발음이 되는 것, 연음이 쉬운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답고 경제적인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원어민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통념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2번이죠. America, America, America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걸 처음에 알게 됐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Vocabulary 33,000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거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무려 3개월에 걸쳐서 정말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로요. 10개 중에 7개 정도가 이 법칙에 따르더라고요. 나머지 3개는 왜 안 듣느냐? 독특한 단어의 법칙들이 나머지 존재합니다. 왜 어원이 제가 영어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그리스 라틴 어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어원이 있고, 이탈리아 어원이 있고, 라틴 어원이 있고, 그리고 북방계 언어,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족을 바탕으로 해서 바이킹 어원이 있고, 다 다른 겁니다. 독일 어원이 있고, 영국 원래 원주민 그런 언어가 있고, 이게 다 섞인 것이 바로 영어라고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어원별로 프랑스어도 프렌치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의 고유한 법칙 때문에 나머지 30% 정도는 제 가설입니다. 이 법칙을 따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명사이냐 동사냐 형용사이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모음의 스트레스 위치가 변합니다. 주로 명사는요. 주로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명사는 주로 앞에 찍힙니다. apple 같이 주로 앞에 찍힙니다. apple 이렇게 안 찍힙니다. 그리고 application. 여러분들이 어플이라고 하는 거 원어원 발음은 application이거든요. tion이나 ity라고 하는 명사형 전미사 앞에서 항상 모음이 강세가 찍힙니다. 이런 걸 이중 강세라고 하는데 내림 강세, 오름 강세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사전에 이렇게 3음절 이상이 되는 단어에서는 내림 강세, 올림 강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왜 이런 원리인지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 마련할게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이런 것처럼 주로 명사형이 들어가면 1번에서 강하게 탁 때려줍니다. 1번 모음에서 application 이렇게 apply라고 동사로 하면 보세요. 에라고 안 하고 apply라고 안 하고 apply라고 하죠. 이렇게 동사로 가면 명사보다는 한 단계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pplication에서 apply라고 동사로 바꾸는 순간 명사 동사로 바꾸는 순간 에가 아니라 apply가 되는 겁니다. apply 이음절로 넘어갔죠. 형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는 대중이 없어요. beautiful처럼 앞에 찍히는 것도 있고 뒤에 찍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법칙들이 한 30%에 속하더라. 이런 걸 제가 수작업으로 다 통계를 한번 개인적으로 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말이 꼭 맞다가 아니라 제 말은 법칙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제가 수작업으로 해보고 제가 오랜 시간 영어를 공부해보고 가르쳐본 결과 제가 얻게 된 이런 노하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이게 이렇다더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신기하게 이런 거를 아무 단어나 한번 꺼내 보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끝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왜 America가 되는지 진짜 말이 되네라고 이해가 되시거든. 아무 단어나 문득문득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스트레스를 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법칙에서 한번 그 단어를 보십시오. 발음 눌러서 한번 듣기를 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10개 중에 한 7개. 10개 중에 7개면은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 법칙이 위배되는 것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내가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 하면 이 법칙을 일단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중간 이상은 가십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법칙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길 제가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마지막 제 이 발언으로 이 오늘 강의를 접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반드시 delivery, 전달의 방점을 찍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를 공부하시는 건 과거 일본인들이 메이지 유신 때 자기들이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서, 서양의 우수한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서 영어 원서를 번역하기 위해서 배웠던 그런 구차하고 시대착오적인 문법 위주의 교육은 아니실 겁니다. 감히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이 현대에 공부하시는 것은 지구와 글로벌화한 시대답게 말을 하고 싶으시고 실제로 원어민들과 두려움 없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법과 단어를 넘어서서 반드시 하나를 더 하셔야 됩니다. 배우시기 두려운 거 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여러분들께 조언 드리겠습니다. 발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들리고요. 발음을 할 수 있어야지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음이 없는 것은 오직 reading comprehension과 writing 밖에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말하지 않더라도 같은 단어를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 발음이 그거 아니었어? 했던 경우들이 여러분 미국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한두 번은 겪으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 대화의 단절이 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세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2차, 3차로 제가 팔로우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발음을 잘해야지 자신감이 붙습니다. 발음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말할 때 신이 나세요. 그리고 듣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들었을 때 내가 아는 단어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는 단어도 집요하게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발음의 혀의 위치를 최대한 모사를 해보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 발음 굉장히 느실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제가 오늘은 모음에 대한 스트레스 이론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다음에는 1대1 비율로 해드릴게요. 자음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영어 자음, 우리나라에는 없는 영어 자음쌍이 총 4쌍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 4쌍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발음, 이 4쌍은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하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했던 스트레스 이론이 영어의 발음 intonation, pronunciation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걸 했으니까 이걸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계속 돌려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리는 주의해야 될 자음 4쌍에 대한 발음만 익히시면요. 영어 발음 못하실 것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 같으시다고요? 진짜로 해보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 이 강의 듣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말씀이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